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서 이제 언급한 종목 중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매 일치를 하면서 매수나 매도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목표가를 또 설정하기도 하고 매수하면서 또 목표가를 설정하기도 하죠. 하여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이제 언급한 종목 중에서 목표가를 제시한 목표가가 곧 사실 예약 매도가인데 목표가를 말한 종목 중에서 드디어 첫 번째로 목표가에 도달한 일이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고 언급한 종목 중에 첫 번째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박수! 네, 바로 이 아프리카 TV인데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제 6월 27일 날, 6월 23일 날 예약 매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한 건 2019년 1월 23일이었는데 근데 6월 23일 날 이제 8주 어느 정도 이제 돈이 급해서 팔았던 거 빼고 남은 80주 중에 10%를 11만 5천 원에 예약 매도 해놨었는데 6월 23일 날 11만 5천 원에 체결이 됐다. 그러면서 다음 예약 매도가는 16만 8천 원이다. 다음 목표가는 16만 8천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꼭 16만 8천 원이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16만 8천 원이 되면 또 한 10% 팔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제 요때 9월 오늘이죠. 벌써 12시간 넘었으니까 어제네 어제. 월요일 날 9월 6일 날 장중에 16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제가 예약 매도 해놨던 16만 8천 원에 많진 않지만 8주가 추가로 이제 매도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은 이제 6월 언급한 후 기간과 수익률을 보면 제가 6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71일 정도가 지났고요. 그때 말한 대로 여기 그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때는 제목으로만 써놨구나. 하여튼 46%가 제가 그때 올린 영상을 보면 이게 제 이제 채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개월 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이때 이제 요 영상 클릭하면 이제 6월 넷째 주 안 나오게 할게요. 또 괜히 또 그러니까 그래서 6월 27일 날 요 영상 올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이제 2년 5개월간 195% 상승했는데 추가로 46% 상승 가능할까? 아프리카 TV 하면서 이제 6월 27일 날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재미삼아 이때 목표가를 16만 8천 원으로 정했던 거니까 6월 27일 영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46% 그때 말한 46% 추가 상승 가능할까 이때 이렇게 했었죠. 46% 추가 상승 가능할까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46%가 올라서 근데 꽤 빨리 왔습니다. 71일 만에 46%가 올라서 그래프가 뭐 환상적이죠. 그래프가 너무 이뻐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제시한 목표가가 너무 빨리 와서 71일 만에 46%가 올라서 목표가에 매도 체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수 후 누적 수익률은 이제 331%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6월 17일 날 올린 영상의 내용에서 좀 추가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보면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처음에 매수한 건 2019년 1월 23일이었죠. 39,000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 영상에도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까지 2019년 1월 23일에 3천만 원까지 매수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산 건 500밖에 안 샀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6월 23일 날 돈이 급해서 좀 판 것들이 있고 남은 80조는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조금씩 찔끔찔끔 좀 답답하게 나눠서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이 80주 중에 10%를 8주를 11만 5천원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예약 매도 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문만 다시 넣어주면 알아서 그 가격이 되면 체결이 되니까 11만 5천원에 6월 23일에 체결이 됐고 체결됐을 때 다음 예약 매도가는 16만 8천원이다 했는데 그게 이제 9월 6일 날 9월 6일 월요일 날 이제 16만 8천원에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예약 남은 거는 이제 64조가 남았는데 지금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서 아프리카 TV는 수익이 너무 좋아서 이 64주를 이제 8주씩 팔긴 너무 아까워서 이제 다음 목표가는 18만 5천 원인데요. 사실 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서 다음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8월 24일 날 2분기 실적 꽤나 좀 더 지켜보려 함.
16만 8천 원 이후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하려고 함.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목표가를 한번 정하면 안 바꿉니다. 이게 그냥 팔아요. 왜냐면 목표가를 괜히 목표가에 안 팔고 그냥 뒀다가 그냥 뭐 주가가 목표가까지 안 가고 그냥 확 폭락하는 경험을 몇 번 해가지고 이 하나의 징크스처럼 목표가를 딱 정하면 그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되기 전까지는 1년이 바뀌면 목표가를 바꿀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해가 바뀌기 전에는 목표가를 정하면 그냥 안 바꾸고 그냥 팝니다. 대신에 수량을 조절해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면 이 목표가에 너무 많이 팔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18만 5천 원으로 제가 목표가 설정을 했지만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8주가 아니라 64주 남은 것 중에 4주만 18만 5천 원에 팔려고 하고, 그 다음 목표가를 정해놨는데, 그 다음 목표가는 24만 4천 원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정했나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해서의 장점이 뭐냐면 이 복리의 효과죠.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6월 23일 날 11만 5천 원에 매도했지만 11만 5천 원에서 9월 6일 날 16만 8천 원까지 상승한 건 46%거든요. 11만 5천 원에서 46% 상승해서 16만 8천 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1만 5천 원에 제가 판 거는, 제가 산 건 3만 9천 원이니까 수익률이 195%였는데, 이번에 16만 8천 원에 판 거는 수익률이 331%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1만 5천 원에서는 46% 상승했지만, 제가 산 3만 9천 원으로 따졌을 때는 수익률은 195에서 331%로 136%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1만 5천 원에서 46%가 올랐지만 3만 9천 원으로 따졌을 때는 136%가 오른 셈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면서 회사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그 복리의 효과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회수한 금액이 이제 전체 2019년 1월 13일 날 주봉 차트로 보면 이제 요때쯤 산 거죠. 제가 2019년 1월 달에 39,000원에 샀는데, 주봉 차트로도 차트가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주가 차트가 이쁠 수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39,000원에 샀는데, 요때 사서 이제 장기간 보유한 효과로 제가 이제 복리 수익률을 누린다. 그때 한 500만 원어치 더 샀어야 됐는데 500만 원어치는 샀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까지 총 그 매도해서 얻은 회수금이 한 529만 원이다. 그래서 원금 이상 회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잔여 평가액이 지금 16만 6,300원으로 따져도 어쨌든 장중에는 19만 9천 원까지 16만 9천 원까지 올랐지만, 9월 6일 종가 기준인 16만 6,300원으로 따져도 잔여 평가액은 1,064만 3,200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금을 회수하고도 아직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꽤나 괜찮은 투자 방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난 6월 27일 영상 등록하고 추가된 내용을 좀 보면 2분기 실적이 꽤나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파는 거죠. 너무 많이 팔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i투자닷컴 요 재무제표를 잘 이용해 정리해 놓은 사이트인데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 번쯤 필요하신 분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2021년 6월달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이 629억인데 1분기에 588억이었기 때문에 약 40억 정도가 늘었죠. 그리고 작년도 6월달 기준으로 보면 작년 6월 매출이 429억이었는데 이번 2분기가 600억대 629억이니까 거의 한 200억이 늘었죠. 그러니까 매출은 거의 한 작년 대비로는 50%가 늘었고, 그냥 1분기 대비로는 한 40억 정도 늘었다. 그리고 순이익도 순이익이 정말 다이나믹한데요. 1분기에 155억 순이익을 거뒀는데 2분기에는 189억 순이익을 거둬서 44억을 순이익을 거뒀죠. 물론 뭐 경비가 줄거나 뭐 다른 데 이익을 거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매출이 40억 늘었는데 순이익도 거의 40억이 늘었다. 그러니까 거의 원가가 없는 회사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실질적으로 원가 비중이 거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매출만큼 순이익으로 쌓이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순이익과 또 비교해 보면 2020년 2분기 작년 순이익이 103억이었으니까 올해 2분기 189억이기 때문에 거의 90억 가까이 늘어서 이제 거의 80억에서 90억 사이 뭐 이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도 그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ROE죠. ROE가 이제 30 정도가 되는데
이 30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올해 예상 제가 개인적으로 구해놓은 수치를 보면 PER이 이제 28.13인데요. PER은 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그 주가가 순익 대비 얼마나 높으냐죠. 그래서 1년 순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1년 순익이 한 28배다. 그래서 PER은 꽤 높은 편이죠. 그리고 PBR도 8.91인데 PBR은 주가가 그 회사의 순 재산 대비 얼마나 비싸냐. 그러니까 재산 대비 한 8배 이상 비싸다. 근데 이렇게 PER이 높으려면 뭐가 높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ROE가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버냐. 이게 30이 넘는다는 건 30% 이상 번다. 그러니까 100억 있으면 130억 번다는 거, 100억 있으면 30억을 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돈을 잘 버는 회사다. 돈을 잘 버니까 그만큼 버는 거 대비 비싸게 주가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잘 벌 거 예상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ROE가 30 이상을 유지한다는 게 또 이 ROE가 높다는 것도 어렵지만 이 높은 ROE를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100억으로 ROE 30이면 30억을 벌면 되지만 그러면 또 130억으로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130억에 대한 또 30%를 벌려면 39억을 벌어야 되니까 그 ROE가 높으면 그 높아진 걸로 재산도 늘어나고 그 늘어난 재산만큼 또 더 많이 벌어야 ROE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ROE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높은 ROE를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고평가지만 그 제가 산 2019년 1월 23일이라고 해서 주가가 뭐 저평가였던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19년 1월 13일 메모해 놓으면 그때 PBR이 5 정도였고 PER이 21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더 높긴 하지만 그때도 PER이 2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PER이 20이 넘고 이렇게 높은 고평가였는데 그 지금도 고평가라고는 하지만 30 넘고 40 넘고 막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28이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정도 PER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데는 주가도 올랐지만 실적도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ROE를 만약에 앞으로 계속 30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20만 원의 주가도 비싼 게 아니다. 근데 ROE를 앞으로 계속 30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죠. 그래서 주가가 오른 만큼 수익도 높여서 회사를 키워온 회사인데 그래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80주를 8주씩 이렇게 계속 나눠서 매도했는데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이제는 그 64주 남은 것 중에 4주만 조금만 찔끔찔끔 좀 답답하게 팔아야겠다. 그래서 4주만 18만 5천 원에 팔려고 생각 중이고 그 혹시 4주가 체결이 되면 벌써부터 이제 뭐 좋은 상상의 날을 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60주가 남잖아요. 그럼 또 60주를 6주씩 10번 나눠서 팔 생각인데 근데 그 다음에 다다음 목표가는 24만 4천 원 정도로 예약 매도 해놓으려고 한다. 근데 일단은 그러려면 일단 18만 5천 원에 또 4주가 팔려야겠죠. 근데 또 주가가 여기서부터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앞일은 모르죠. 근데 그러면 24만 4천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건 ROE를 유지하느냐 여부다. 그래서 ROE를 30 정도 유지한다면 계속 주가는 오를 거다. 왜냐면 회사 순이익도 계속 오를 거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 그리고 언제 또 ROE나 순이익이 꺾일지 모르니까 나는 좀 30까지 놓긴 무서워서 22 정도로 놓고 목표가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ROE 22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ROE 22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의 22%씩 계속 재산을 늘려 나가는 거죠. 100억이면 22억, 또 122억이 되면 뭐 24억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렇게 ROE 21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2031년에는 그 자기 자본이 1조 862억이 된다. 지금은 자기 자본이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ROE 22 정도, 20%씩 계속 재산을 늘려 나간다면 10년 후에는 5배 늘어서 2,100억 정도 되는 자기 자본이 1조가 넘게 될 거다. 그리고 순이익은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680억인데 사실 3분기 순이익이 더 높아지면 이 순이익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1, 2분기 합쳐서 한 340억 순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 아까 그 재무제표를 또 살짝 보면 1, 2분기 합쳐서 여기 이제 순이익이 요거 155억, 이거 189억 뭐 이렇게 합치면 한 34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1, 2분기 합쳐서 이제 그 순이익이 340억이니까 이제 680억 이렇게 예상해 놓은 건데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 ROE 22 정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10년 후에는 한 2,39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올 거고 퍼를 한 22 정도로 적용해서 ROE가 22니까 퍼도 한 22 정도 적용해서 2031년 좀 예상 주가가 한 45만 7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상상의 나래에 피는 거예요. 10년에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근데 지금 16만 8천 원의 주식을 사서 그 이제 10년 후인 45만 7천 원까지 기다리면
그 복리 수익률이 한 11.19%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24만 4천 원에 사서 그만큼 비싸게 사서 이제 그 10년 후에 45만 7천 원이 되면 그 7%의 복리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11%보다 확 떨어지죠. 그래서 7%도 물론 낮은 건 아니지만 그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그 7%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서 다다음 목표가를 24만 4천 원이라고 한 거죠. 18만 5천 원은 얼마냐? 18만 5천 원이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1차 목표가 세우는 게 이제 복리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될 때 한번 1차로 팔기 때문에 그래서 한 4주, 64주 남은 것 중에 4주는 18만 5천 원에 예약 매도를 해놨다. 일단 이게 예약 매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계속 실적이 좋으면 다다음 목표가는 24만 4천 원 정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고요. 중요한 건 ROE를 높게 유지하느냐죠. 그래서 근데 ROE를 생각보다 더 높게 오히려 30보다 높게 막 40, 50이 된다면 더 안 팔아야겠죠. 뭐 판다 해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세워놓으면 무조건 팔긴 파는데 한 주만 판다든지 4주 팔 거 한 주만 팔다든지 적게 팔아야겠죠. 그렇지만 ROE를 낮게 유지한다면 좀 많이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을 계속 보면서 이 아프리카 TV가 ROE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아프리카 TV 투자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 저렴한 가격에 산 주식을 분할 매도할 때 오래 보유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11만 5천 원에 그 매도 체결됐을 때 다음 예당 매도가를 16만 8천 원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사실 16만 8천 원까지 오를 걸 안다면 물론 모르죠. 모르지만 16만 8천 원까지 오를 걸 확신한다면 사실 더 샀어야죠. 근데 더 사진 못했죠. 왜냐면 이 정도로 실적이 좋고 주가도 올랐지만 더 오를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더 사진 못하죠. 그렇지만 그 팔지 않고 또 11만 5천 원에 다 팔지 않고 이렇게 또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워낙 산 가격이 쌌기 때문에 3만 9천 원에 산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서 16만 8천 원에도 또 팔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봉 차트로 보면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좀 이걸 좀 줄여놓고 보면 제가 이제 그 6월 23일 날 6월 23일이 언제냐면 요때거든요. 6월 어딨냐 여기네 여기 6월 23일 요때쯤에 11만 5천 원에 예약 매도 한 개 체결이 되고 다음 목표가는 16만 8천 원으로 잡았지만 이때부터 그냥 막 계속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1만 5천 원에 6월 23일 요때 11만 5천 원에 팔지만 올랐다 또 하락해서 다시 11만 5천 원까지 오기도 했고요. 11만 2,500원까지 더 떨어지기도 했고요. 뭐 이날은 많이 떨어서 11만 1,000원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거든요. 11만 1,600원 뭐 이런 식으로요. 10만 5천 원까지 떨어졌네요. 11만 5천 원에 팔았는데 10만 5천 원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얼마나 또 내가 잘 팔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계속 오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내가 만약에 11만 5천 원에 샀다면 10만 5천 원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1만 5천 원에 샀는데 10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근데 제가 산 건 3만 9천 원이니까 저 아래서 샀기 때문에 뭐 11만 5천 원에 예약 매도 체결되고 16만 8천 원에 다음 목표가로 예약 매도를 걸어놨어도 뭐 10만 5천 원까지 막 이렇게 급락했어도 별로 크게 동요 안 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사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싼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면서 분할 매도하면 물론 일부 또 안 팔면서 계속 버틴다는 것도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하면서 좀 버티다 보면 또 16만 8천 원까지 오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떨어지는 시기가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또 이렇게 막 며칠간 계속 떨어지면 얼마나 또 무서워요. 이렇게 막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11만 5천 원에 팔았는데 13만 원까지 갔는데 막 또 막 이렇게 11만 9천 원 이렇게 저가가 막 16만 6천 원 되면 아유 다시 11만 5천 원 돼가네. 뭐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나 후회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3만 9천 원에 사놓은 회사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켜볼 수 있었던 거고 8월 15일 날, 13일 날 2분기 실적 발표 나고 워낙 실적 발표가 좋으니까 와 그러면은 뭐 실적 발표가 좋은 걸 보고 나서 팔림은 더더욱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16만 8천 원에 팔리도록 그냥 예약 매도 계속 냅두고 근데 수량을 좀 줄였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2분기 실적을 보고. 근데 어쨌든 다음 목표가를 18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16만 8천 원에 체결된 오늘 이제 다음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해놨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뭐 사실 18만 5천 원까지 오르고 24만 4천 원까지 오르고 할 수도 있겠죠. 이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이 좋다면 24만 4천 원까지도 갈 겁니다.
그리고 ROE가 이렇게 30을 유지한다면 사실 더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ROE를 30을 유지한다고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워낙 고성장을 해왔고 수익을 계속 늘려왔는데 이 수익의 성장성이 언제 꺾일지 또 모르는 거니까 새가슴인 저는 지금 매수하라면 매수할 자신이 없다. 사실 뭐 그때 11만 5천 원에도 못 샀는데 뭐 16만 8천 원에 제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매수하라면 매수할 자신이 없다. 근데 회사는 좋아서 매수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언제 꺾일지 모르고 이 성장세가 언제 드러날지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컨택트 이제 언택트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온라인 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실적도 좋아진 면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아프리카 TV 야외 활동이 사람이 많아지면 아프리카 TV의 실적도 또 줄어들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TV 보면서 BJ들한테 뭐 별풍선을 쏘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도 하고 하다 보면 아프리카 TV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가슴인 저는 지금도 매수하라면 사실 매수할 자신은 없지만 워낙 저렴할 때 사는 회사기 때문에 버티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게 된다. 근데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19년 1월 23일 날 이때 처음 분석을 시작했을 때 3천만 원까지 매수해도 좋다고 여겨지며 이렇게 써놓고서는 500만 원밖에 안 산 건 두고두고 아쉽다. 지금은 못 사지만 이때 3천만 원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왜 3천만 원 살 생각하고 500밖에 안 샀을까? 이건 두고두고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언급한 종목 중에 처음으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사실 뭐 이 종목이 아프리카 TV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500도 뭐 크다면 큰 돈이니까 많이 샀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닌 회사인데 이 회사가 목표가를 이뤘다는 거지. 뭐 아직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 그 하락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회사들도 뭐 꾸준히 실적을 내서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앞으로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또다시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이런 그 유쾌한 영상을 또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뭐 틀렸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댓글로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 하락한 종목도 꽤 많기 때문에 자랑할 여건은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분할 매도가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고 건강하세요.